새벽 낚시를 나갔던 한 남자. 그가 낚은 건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1990년 6월 경북 영천의 한 저수지. 한 남성이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머리였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자 1km 떨어진 산기슭에서 백골화된 몸통이 발견됐죠. 살점 하나 남지 않은 시신, 손과 발가락은 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는 158cm 정도의 여성,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치과 기록도 행방불명자 조사도 그녀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죠. 결국 이 사건은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조차 알 수 없는 채 2005년 공소시효 만료와 함께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방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죠. 범인은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2002년 서울 강남 개포동의 한 원룸. 연락이 닿지 않자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도 창문도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던 상태. 경찰은 지인의 소행을 의심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게 아닐까? 범인은 이미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심지어는 완전 범죄를 노린 살인자라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피해자가 마지막에 본 얼굴은 누구였을까요? 이것은 2002년 개포동 원룸 미제 살인사건입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떠들며 집을 나선 5명의 소년들. 누구도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휴대폰도 CCTV도 없던 시절, 아이들은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고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구 성서 지역,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경찰과 군인, 시민까지 나섰습니다. 수색 인원만 30만 명,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고 수많은 매체가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11년 동안 아이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실종 지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야산에서 백골화된 아이들의 유골이 한꺼번에 발견됩니다. 두개골에는 날카로운 구멍, 신체 일부에선 둔기에 의한 외상이 확인됐습니다. 누군가는 사고라고 했고 누군가는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미제로 남은 참극입니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공소시효도 만료됐고 진실을 묻혔습니다. 5아이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날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06년 7월 서울 마포구와 원룸에서 연락이 닿지 않던 20대 여대생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는 본 적 없는 가발이 씌워져 있었죠. 집안은 비교적 깔끔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졌고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경찰은 가발의 출처를 추적했지만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범인의 DNA나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피해자 집 근처를 배회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발이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범인이 남기고 간 상징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남기려 했다는 겁니다. 15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마포 가발 여대생 살인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범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늦은 시각, 부산의 한 동네 골목. 버스에서 내린 부부가 집으로 향하던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두 남자가 그들을 덮칩니다. 아내는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쓰러졌고 아내 역시 중상을 입은 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의 수사는 피해자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죠. 당시 경찰은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는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목격자의 말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급하게 범인을 특정해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오히려 진실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을 잃은 아내는 너굴하게도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의혹까지 뒤집어쓰게 되었고 사건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수많은 애무만 남기게 됩니다. 남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억울하게 쏟아진 의혹들. 피해자는 2번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산의 한적한 밤, 두 남자의 습격으로 시작된 미스터리. 이 사건은 바로 1994년 부산 원궁동 2인조 살인사건입니다.